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제가 최근에 또 시험을 보고 와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외워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한번 최근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닭고기를 충분히 가열 후, 제가 정확하게 문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그냥 핑크색으로만 이렇게 정리했는데, 닭고기 핑크색이 보이는 경우, 이게 어떤 현상인가, 이거에 대한 적합한 설명은, 적합하지 않은 설명은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닭고기가 이제 보통적으로 고기가 안 익었을 때, 핑크색이 보이고 핏물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닭고기 같은 경우 핑킹 현상이라고 하셔갖고 닭고기가 충분하게 다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육질 부분에 핑크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익었는데도 이런 핑킹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핑킹 현상이 보인다고 해서 안 익었다거나 그런 문제가 닭고기가 안 좋았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신선한 닭이어도 이런 핑킹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색깔의 변화 과정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180도 이상에서 충분하게 10분을 익혔는데도 닭다리살이 핑크색인 경우가 있다고 한다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이 덜 익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요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문제로 닭뼈가 까만색인 경우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닭뼈가 까만색인 거는 냉동닭을 사용했을 때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고기 변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 꼭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로 튀김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튀김류는 이제 발연점이 어떻게 보면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중에 가장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선택해라 라는 문제하고 똑같은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포도씨유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포도씨유가 굉장히 식용유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발연점이 높기 때문에 튀김에는 가장 적합한 기름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오드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질병. 자, 갑산성종이죠.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오드가 충분한 음식을 먹으면 갑상선종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중 보고독, 중독, 이거 제가 못하는데요. 중독 현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호흡곤란이 되면서요, 사지가 마비될 수 있고요, 구토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혈압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혈압으로 심장이 저혈압 현상으로 심장이 멈출 수 있다라고 하네요. 죄송해요. 다시 써드릴게요. 저혈압 문제로 심장이 멈추게 되는 그런 무서운 현상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중 보고독 중독 현상이 아닌 것은 하면 바로 저혈압, 혈압 상승이 아니라는 거. 만약에 이걸로 비슷한 문제로 고혈압이 나오게 돼도 아니라는 거.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김 보관 방법 중 변질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요 문제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김을 보관하려면 아무래도 낮은 온도, 냉동실에 보관하거나 햇볕을 보지 않게 하거나 수분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변질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온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 햇빛에 노출돼도 안 되겠죠? 습도가 높아도 안 되겠죠? 수분이 높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온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과일, 채소류 보관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거 자료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저는 이 문제를 틀리고 왔습니다. 저는 요 아이스 코팅 필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 문제를 전에 기출문제 1탄이가 2탄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기가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가스 저장, 냉동 보관, 포일 보관, 상온조 보관, ICF 보관 이랬는데 저는 이건 줄 알았어요. 이거 제가 동그라미 쳐두면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 정답은 호일 포장 상온 보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나나를 호일에 포장해서 보관하기도 하기 때문에 호일에 보관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얘가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식품과학기술대사정에 나온 채소 저장 이 방법으로 따지면 호일 포장 상온 보관이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스 저장도 맞고요. 냉동 보관도 맞고요. ICF 아이스 코팅 필름. 자, 이 내용 보시면 아이스 코팅 필름 저장은 과일 채소를 표면에 물을 뿌리고 동결시킨 다음에 과일 표면에 인공처리, 인공얼음, 인공서유 등의 피막으로 덮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으로 양배추, 딸기, 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관 방법이 아닌 것은 호일 포장 상온 보관이 아니라는 거.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단당,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죠, 여러분들. 다음 중 단당류는, 우리가 단당류 뭐 있어요? 과당, 포도당, 갈락토스. 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다음에는 포도당이 단당류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불건성류에 해당되는 거는, 자,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땅콩 기름이 불건성류에 해당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번. 식품과 독성분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감자, 솔라닌 맞죠? 조개류, 삭시톡신 맞습니다. 섭조개에 주로 많이 들어있죠. 동미나리는 시큐톡신이었죠. 동미나리는 시큐톡신, 베네로핀은 우리 조개류였습니다. 조개류. 그래서 다음에 잘못 연결된 거는 바로 3번이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육 제품 가공 시 점탄성을 위해 필요한 재료는 바로 소금입니다. 자, 우리가 어묵을 만들 때 당연히 어육이 있어야 되고요. 어육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소금이 얘네들을 녹게 해서 조금 더 끈적끈적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전분이었고요. 그래서 약간 끈적끈적거리고 얘네들을 반죽을 차이지게 만들어주는 재료는 바로 소금이라는 거.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3번. 잼 제조 시 성질과 관계없는 거. 우리가 젤리와의 3요소라고도 하고 잼의 3요소라고도 얘기하죠. 산, 당, 팩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분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4번. 다음 식재료 중 알레르기에 가장 민감한 재료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어때요? 붉은상 생선이죠. 붉은상 생선, 흰 생선을 알레르기에 굉장히 민감해서 만약에 이게 중독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히스타민제를 투여받아서 즉각 조치에 취해야 되는 알레르기에 굉장히 민감한 재료죠. 그래서 다음 중 알레르기 민감한 재료는 3번 꽁치고요. 자, 15번. 마요네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마요네즈의 성분은 60% 이상이 식물성 지방이다? 맞습니다. 자, 마요네즈는 대표적인 호화식품이다? 아니죠. 우리가 호화라는 건 뭐예요? 물을 넣고 가열하는 걸 우리가 호화라고 했었어요. 자, 마요네즈는 과열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어때요? 유화식품이죠. 대표적인 유화식품이지 호화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요. 자, 16번. 고구마를 익힐 때 단맛이 나는 현상. 자, 얘는 바로 알파 아밀라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는 거. 요거 꼭 이제 문제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비준격 천공을 일으키는 중금속. 제가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시까지 제가 시험을 보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는 바로 카듐문하고 수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비준격 천공을 일으키는 중금속이라고 나왔거든요. 우리 카듐문은 어땠어요? 이따이 병을 일으킬 수 있었고요. 자, 수은은 어땠어요? 미나마타 병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은 같은 경우는 지각마비가 오고 카듐문 같은 경우는 골연화증이 올 수 있는데 비중격 천공에 오를 수 있는 중금속은 바로 크롬이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18번. 두통, 구토 등의 또 오타가 났네요.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 후 심하면 실명까지 올 수 있는 유해물질 바로 메탄올,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메틴 알코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자, 19번.
신경장애, 혈압 상승, 근력 감퇴를 일으키는 농약 성분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농약에 대한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저도 이렇게 다가왔던 문제는 조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답은 1번 유기인제라는 거. 그래서 꼭 신경장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바로 농약은 유기인제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번 다음 중 살균력이 가장 강한 거. 우리가 보통 도마나 같은 거, 행주 같은 것도 어디에 보관해요? 자외선 살균기에 보관을 하죠. 그래서 다음 파장 중 가장 살균력이 가장 강한 거는 자외선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21번. 실내에 다수인이 밀접되어 있을 경우 발생하며 공기의 물리적, 화학적 조정의 변화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구토, 불쾌감, 권태, 현기증 등에 일어나는 현상 바로 뭐였습니까? 군지독이었죠. 자, 이런 문제들은 너무 기본 문제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진짜 보너스 문제로 꼭 점수를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23번. 지용성 비타민이죠. 자, 지용성 비타민 뭐였어요? A, D, E, K가 있었죠. A, D는 우리 레티놀 성분로 우리 항암성 비타민이라고 했죠. 눈을 보호하는 비타민이었고요. D는 구루병을 예방하는 우리가 칼슘이랑 같이 먹으면 우리 몸속에 뼈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였고요. 자, E 같은 경우는 항산화제, 우리가 몸이 노화되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비타민이었습니다. 자, K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비타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 바로 뭐예요? A, D, E, K. 이렇게 정답은 1번이 될 거고요. 자, 콩으로 간장을 만들 때 나타나는 색의 변화. 자, 얘는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보기들이 지금 너무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마이야르 반응으로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푸실 수 있겠죠. 밀가루를 가열해도 마이야르 반응이었고요. 콩으로 간장을 만들어도 마이야르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색의 변화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24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제가 종종 앞으로도 올해도 시험을 계속 보면서 문제에 나오는 거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올려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문제 봤던 거를 종합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종합 정리를 해서 정말 시험에 최근에 1년 동안 나왔던 문제로만 이루어진 문제집을 조만간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앞두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그거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빠른 합격 기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